안녕하십니까. 야부리TV의 야부리친 야부리 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부리TV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3일 날 출범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더 이상 내 집 마련 서민 고통 없애하는 주택 공급 또 주택 수요 이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주택 공급보다는 강력한 우리 대출, 가계대출 정책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 두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굉장히 강력했죠.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6억으로 하고 집을 매매를 하면 매매 한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예. 그런데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스톱됐죠, 일단. 특히 뭐 강남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마용성, 그죠? 이런 쪽은 뭐 주택 가격이 이미 뭐 10억 넘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미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 627 대책이라고 그러죠. 627 대책의 발표를 보면서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쾌도난마식의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굉장히 큰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통계 툴에 의하면 58% 올랐고 실거래가 지수로 아파트 실거래 지수로 따지면 7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1년 10월까지 아주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렸죠. 2023년 2월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이 출렁출렁하면서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었죠. 그래서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 때 2017년을 다시 답습하는 거 아니냐. 또 특히 또 시장에서는 이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맨날 집값이 뛰는데 올라간다 이렇게 또 뛰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불안과 우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627 대책이 나오면서 완전히 시장이 그냥 굉장히 급속적으로 냉각을 하고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매매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일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뭐 비판도 있고 심지어 비난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모두가 행복한 그런 주택 정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일부 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게 대출 규제 정책 627 정책이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공급 정책은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죠. 조금 이따 수요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공급 정책은 보면은 크게 보면 3도시를 좀 3기 신도시가 지금 30만 호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나하나 그 속도에 대해서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기존 도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GTX, ABC 지금 착공해서 일부는 뭐 개통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죠. 이 속도를 확실히 높여서 1기, 2기, 3기 신도시와 어떤 서울의 도심을 엮어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세권으로 고밀 개발, 용적률 30% 높여서 하겠다.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이번에 좀 강화를 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또 서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일단은 뭐 대출 규제 정책은 우리가 뭐 그 전에 전 방송에서도 뭐 이제 LTV하고 DSR 뭐 이런 문제가 좀 언밸런스해서 사실은 집을 사고 싶어도 DSR 규제 때문에 뭐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 규제를 보면서 지금 7월부터 이미 이제 되고 3단계 있죠. 스트레스 네. DSR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않겠다. 굉장히 강력하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은 뭐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논문으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 대출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 이게 아파트 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바로 담보대출이더라고요. 담보대출. 주담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관관계가 거의 뭐 40%좀 차지한다. 이런 논문이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이제 한 13% 차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요 두 개는 좀 별개가 아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이자를 얼마나 줄 거냐. 그렇죠. 또 어떤 어느 정도 양을 뭐 6억이면 6억, 10억이면 10억 이런 어떤 상한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금리는 그 이자는 이 금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금리가 13% 미친다고 그랬는데 이 금리는 뭐 단기로 보면은 이제 담보대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집 살려면 당장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야 되는데 그걸 규제를 해버리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이 금리도 영향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젠가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금리가 2.5%는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근데 실제 담보대출 금리는 4.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더 되는 것 같아요. 5% 육박이에요. 실제. 제가 한번 대출을 받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5%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갔더니 거의 5% 육박이에요. 뭐 저는 집 한 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 한 채를 살려고 그랬더니 그럼 그 갭이 상당하잖아요. 우리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 또 지금 은행에서 저축금리도 굉장히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그 5대 금융권인가요? 21조가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담대로만. 그 차익으로 해서. 그래서 이 금리가 낮아지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면 일부는 좋은데 또 써야 되지 않느냐. 기업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건가요? 네네. 뭐 그런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27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자가 질문하니까 맞배기에 불과하다. 만약에 시장이 더 불안정하면 더 강력한 어떤 규제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또 메시지를 냈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좀 특이한 게 아직은 지금 세금은 건들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가계 대출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 정책이 이게 이제 공급 정책하고 이제 맞물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그래서 공급 정책에 맞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해갖고 도심 복합 개발, 우리 역세권 이제 활성화하는 거, 그 다음에 유유부지 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에도 한번 뭐 이슈가 됐었죠. 태릉 우리 선수촌 그쪽, 그 다음에 뭐 육군사관학교 그 부지라든가 기타, 뭐 이제 기지창, 용산 뭐 많이 있는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언제 만들었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도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끝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져서 종료가 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1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죠? 한 그렇죠. 2기 신도시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근데 3기 신도시의 역할이 그 당시도 1기와 2기 사이에 3기가 들어갔었거든요. 보통 부지들의 위치가. 서울이 굉장히 그렇죠. 인접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급을 할 때 민간 택지보다는 이제 공공 우리 이제 택지 개념의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고 신혼부부나 뭐 이제 청년들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톤을 받아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3기 신도시를 받아서 여기에 그 전에 이제 진행하고자 했던 신혼부부나 뭐 청년 이거에 플러스 알파해서 공공 쪽으로 더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3기 신도시 지금 추진 현황을